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콜 퀴즈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쭉 한번 넘어갈게요. 글자도 크지가 않고 제가 이미지를 떠왔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일단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콜 퀴즈 한번 잠깐, 제가 목이 메입니다. 너무 지금 콜 퀴즈 얘기 하려니까 목이 메여가지고 잠깐 이제 물 좀 마시고. 콜퀴즈는 이제 원래는 마개를 이제 뺀다는 의미로부터 콜크하고 차즈라는 의미를 같이 해가 콜퀴즈라는 콜퀴즈 차즈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레스토랑에 갔을 경우에 이제 와인 병에 하나씩 그러니까 코르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르크에 대한 한 병에 대한 어떤 차지를 부과를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콜퀴즈로 제공되어야 할 필수 뭐죠? 자, 이제 이 네. 콜퀴즈 차지라는 것은 이 와인에 대한 이제 잔을 하나씩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콜퀴즈 차지는 이 와인에 해당하는 잔에 대한 어떤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얘기를 일단 이 내용 정리를 제가 했기 때문에 네. 박사님의 어떤 학술적인 어떤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보다는 자 실전형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와인 콜퀴즈가 있어, 없어. 이게 굉장히 와인 먹는 사람들 중요하잖아요. 그 집 콜퀴즈 프리야 아니야? 콜퀴즈 있대? 그러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잠깐 와인을 가져가는데 돈을 낸다고? 네. 근데 이제 업장 입장에서는 아니 얘네들이 와인을 들고 온다고? 네. 이런 어떤 서로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콜퀴즈 서비스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게 원래 와인을 즐기는 분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였어요. 와인을 더 이상 귀족들만이 먹는 문화가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다루고 일반인들도 이제 편하게 와인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그 와인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인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업장에 가서 이제 먹을 때 생긴 어떤 그런 서비스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를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규정은 맞아요. 근데 소비자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문화를 함께 즐기자.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내주는데 와인도 음식이고 식탁의 일부다. 1강의 주제가 그거였죠. 와인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당연히 이 음식도 이제 호불호가 있잖아요. 어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있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음식도 있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도 있어. 근데 와인은 음식이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을 가지고 이 집의 음식과 먹어보고 싶어. 근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게 콜퀴즈의 시작이에요. 네. 서로가 이제 서로 배려하는 거죠, 이제. 오케이. 와인은 음식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와인 리스트가 모든 와인을 준비해두지 못했어. 하지만 당신이 입맛에 맞는 와인을 우리 집의 음식과 함께 먹고 싶다면은 오케이 와. 내가 허락해 줄게. 이런 개념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스탠스의 차이가 뭐냐면 애티튜드를 가지셔야 될 게 이거는 업장이 와인을 즐기는 고객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규정이에요. 업장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뭐 그 집 콜퀴즈가 되니 안 되니 이걸 따지고 들면은 굉장히 무례한 거죠. 네. 그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콜퀴즈 차지를 내면은 우리가 디켄터나 칠링팟, 오프너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콜퀴즈라는 서비스를 우리 업장은 콜퀴즈가 있어. 아니면 콜퀴즈가 프리야. 콜퀴즈가 프리다. 근데 콜퀴즈라는 서비스는 있다는 거죠. 콜퀴즈 비용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레스토랑과 우리 와인바에서는 콜퀴즈가 있습니다. 콜퀴즈가 가능합니다. 그럼 콜퀴즈가 가능하고 프리다 심지어. 콜퀴즈가 가능하고 콜퀴즈 차지가 2만 원이다. 이런 거는 업장에서 이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손님에게 고객에게 콜퀴즈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는 콜퀴즈에 관한 서비스로 글라스만 하나 드려요. 콜퀴즈에 대한 서비스로 글라스를 드리고 와인 오프너도 직접 따드리고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어떤 와인 아이스 버켓도 갖다 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드릴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것들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콜퀴즈에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네. 업장의 이제, 서비스가 맞죠. 그러니까 업장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콜퀴즈가 있다 그러면 일단 감사한 거예요. 네. 아니 뭐 정말 술 파는 집에 술 들고 간다는 그렇죠, 게 그렇죠. 상식적으로 대신 없는 술을 가지고 가시고 이왕이면은 비싼 술을 가져가셔야죠. 비싼 와인을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터넷에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피자헛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배달 음식이 발달한 때가 아니라 피자집들이 다 이제 어떤 매장을 갖고 있을 때요. 뭐 미스터 피자, 피자헛이 있었어. 근데 피자헛에 가서 미스터 피자 배달을 시켜가지고 피자헛 매장에서 먹고 있는 거야. 얘가. 그럼 근데 그렇죠. 뭐라고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죠. 하지만 그게 누구나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예의가 아니잖아. 예의가 아닌 거죠, 진짜로. 무례하고. 맞아.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이에요, 여기에.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이런 겁니다. 느낌인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서로 뭐 누구의 입장이 중요하다. 내 말 맞는 거 아니야? 내 말 틀려? 뭐 다른 데는 뭐 이런다는데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 업장이 가지고 있는 콜키지 규정은 그 업장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콜키지는 문화다. 네. 그리고 업장 입장에서는 콜키지를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그 콜키지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요. 업장은 소비자 입장은 아 여기는 콜키지가 되는구나. 일단 감사합니다. 콜키지 내가 먹고 싶은 와인을 가져갈 수가 있어. 그렇죠. 와인 먹는 사람으로서 콜키지가 있는 업장은 감사하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와인 콜키지 방정식이에요. 이게 국룰입니다. 국룰. 네. 누구도 저에게 이제 이런 걸 제정할 고난과 권리를 주진 않았지만 와인을 2007년부터 열심히 먹고 자시고 마시고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와인 앤 다인 클럽, 네, 미식 클럽을 운영하면서 이제 그 열심히 이제 업장들과 콜키지 흥정도 하고 이제 단골이 되고 업장에서 또 이제 뭔가 허락을 해주시면 오케이 살롱드롤 멤버님들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에티켓도 맞아요. 훌륭하기 때문에 맞아요. 콜키지 이번은 한번 특별한 디너를 준비하신다면 저희하고 뭔가 콜라보를 해갖고 이렇게 해보시죠. 네. 맞아요. 살롱드 노양을 소개로 가서 강의하거나 이러면 와인잔 하나 주실 거 2개 주시고 막 이래요, 실제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훌륭한 곳입니다. 네. 네. 살롱드로요. 네. 자 이게 뭐냐면 한번 볼게요. 이제 콜키지 풀이 10,000원에서 30,000원, 30,000원 이상, 50,000원 이상. 이런 거에 따라서 업장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업장과 고객 입장이 다 다릅니다. 콜키지 풀이다. 업장의 입장에 볼게요. 우리 음식과 함께 와인을 한번 즐겨보세요. 우리 와인 먹기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저도 와인 좋아해요. 물론 평소보다 많이 좀 드셔야지. 네. 아니, 이쪽으로. 와인, 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이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네. 자, 콜키지 풀이라고 하면 업장은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냥 우리 집도 와인이 있지만 와서 손님 많이 드세요. 그런데 음식으로 좀 이제 매출을 좀 이제 지켜주시는 그런 매너는 좀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객은 그냥 뭐 콜키지 풀이면은 와인 글라스 없어도 돼요, 그냥. 맥주잔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죠, 맥주잔은 줘도. 착하고 예쁘고 즐겁게 먹겠다는 모토로 가시면 되고. 자,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다. 콜키지를 봐도 일단. 그러면 업장은 서비스를 고민하셔야 돼요. 콜키지 어원이 있잖아요. 코르크를 따준다. 라는 거고. 그러면 와인 딸 줄 알아야 되고, 와인 오프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글라스가 있어야 돼요. 콜키지 받으시려면은. 그리고 기분 좋으면 우리가 와인까지 서빙도 해줄게. 이거 화이트 와인 가지고 오셨네요. 그러면 실링도. 온도가 좀 안 맞으니까 약간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저희 이제 냉장고에다가 약간 이렇게 좀 넣었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와인앤 서비스를 해주시고 콜키지를 받으시는 거는 서로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콜키지를 내야 돼. 콜키지 풀이만 찾는 집에서 콜키지가 있는 집을 갔어. 근데 그런 경우에 콜키지 있는 거 보니까 이 집은 와인에 대한 서비스가 있고 여기 주인분이나 스태프분들이 뭐 소믈리에가 정식으로 있는 집은 아니더라도 와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와인에 대한 서비스가 좋은 집이구나. 그러면 처음에 갔을 때 뭔가 화이트 글라스, 뭐 레드 글라스 뭘로 받았으면 좋겠지. 내가 뭐 좀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가져간 와인을 막 먹어보니까 너무 괜찮아. 음식도 괜찮고 서비스도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 와인 서비스랑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매너상 와인 한 병 정도는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가는 거죠. 와인이 좀 서비스가 좋은 집이구나. 여기 나하고 이제 스타일 맞으면은 한잔 해봐야지. 그리고 와인 리스트 보고 맞아요. 야 이거는 내가 한 먹고 싶었는데 여기 없던 와인인데 집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거. 그게 이제 10,000원, 30,000원 사이. 병당 콜키지 차지가 붙는 거죠. 그렇죠. 또 병당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 뭐 머릿수대로 뭐 붙이고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와인 글라스 차지라는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콜키지하고 이제 글라스가 좀 같이 쌍으로 뭔가 서비스를 짜셔야 돼요. 네. 자 그럼 30,000원 이상인 집을 봅시다. 야 이런 집들은 정말 소믈리에가 있어야 돼요. 와인 글라스를 와인 콜키지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차지로 콜키지를 30,000원 이상 받는다. 이런 집들은 예를 들자면은 저기 뭐 설해마을에 뭐 라모라 뭐 이런 데도 콜키지 4만원씩 받거든요. 네. 네. 와인 따주고 글라스 제일 좋은 거 잘토 뭐 이런 거 잘토. 다 내주시고 그다음에 와인 빈티지 뭐 올빈들 뭐 정말 한 뭐 30년 40년 된 그런 와인 갖고 왔다 손님이 그러면은 코르크 막 썩어 있거든요. 코르크 깨지고 막 못 따고 막 이래요. 일반인들은. 맞아. 그러면 막 온갖 또 아소라는 또 기구를 가져오기도 그렇죠. 하고 조심스레 따고 와인이 또 만약에 코르크 막 부서지고 막 오래된 거 그럼 디켄팅을 해야 돼요 또. 디켄터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죠. 와인 디켄터까지. 직접 해주시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은 우리는 와인에 있어서 탑 클래스입니다. 우리는 와인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서빙까지 해드릴게요. 이 정도가 되셔야 돼요. 업장 서비스. 그러면 그렇지. 와인 콜키지 3만 원, 5만 원 인정. 맞아. 어. 맞아. 그러면 고객은 딱 와인 콜키지 뭐 3만 원 이상, 4만 원이야 여기는? 그러면은 야 여기는 제대로 하나 본데. 나도 알지만 나도 너만큼 알아. 전문가와 강적들이죠 세상이. 소믈리에가 그러면 야 이거 글라스 끝내주는 거 주고
와인 서빙도 해볼만 하겠네. 우리 뭐 서비스 받자. 뭐 오데샤또 뭐 이런 것들 정말 특별한 날 내 생일 빈티지를 먹고 싶어 이러면은 그런 건 저기 정말 가져가 주죠. 좋은 업장에 가고 싶은데 맞아.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생파 한번 1년에 한번 멋지게 먹고 싶은데 네. 와인 콜키지 있어도 이런 데 가서 먹어야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데 먹어줘야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와인 콜키지 5만 원 이상. 이거는 그냥 우리 집에 다 있을 거 다 있고 손님 우리 집에 있는 음식은 우리 와인하고 제일 잘 맞아요. 그냥 와인 갖고 오지 마 그냥. 우리 집에서 시킨 대로 해. 세팅해놨어 우리가. 전문 소믈리에가 전문 와인 리스트를 짜가지고 음식과의 앙상블과 마리아주를 고민한 다음에 정말 최고의 셰프님이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는 곳들 어디겠습니까?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맞아. 응? 호텔 레스토랑들 와인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콜키지가 있으면 감사한 거고 보통 이제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좀 그런 데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전문적인 업장들이 콜키지가 없는 곳들이에요. 그 집은 이제 전문적인 와인 리스트와 서비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 최고의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몸만 가시면 돼요. 그럼 이 집은 과연 와인을 어떻게 음식의 일부로서 제공을 하나 이 업장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그런 디너를 즐기시면 됩니다. 제가 목이 쉬어가고 있어요. 콜키지 프리 업장에서는 음식을 좀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져가는 만큼 아니 인원 뭐 수당 그렇게 음식을 하는데.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조건부가 있죠. 그런 그죠? 조건들이. 조건이 네. 좀 있죠. 자 이제 와인을 따르신다. 네, 잘 보셨네요. 네. 코로나가 끝나야 뭐 소리로. 가고 싶다. 네. 그렇죠. 자 이거는 그리고 안타깝네요. 똑같은 얘기를 적어놨는데 자 이제 이 비용에 따라서 어떤 이제 그 어떤 그 네, 여러 가지 마케팅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와인 문화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보시면 네. 저는 저 3만 원 플러스 마트 와인 가져가면 부끄러움은 그대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인들을 콜키지 차지가 프리인 곳이나 뭐 콜키지 차지를 부과하는 곳에는 정말 저렴한 와인보다는 좋은 와인을 가져가서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 와인과 페어링 하기가 좀 불편할 때 맛있는 와인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콜키지 프리라고 쓰여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냥 무조건 와인을 한 병, 음식, 뭐 4병이 가서 음식 하나 시키고 와인만 가져갈 수 있는 곳은 아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당 음식을 하나 시키던 뭐 얼마 이상을 시키던 이렇게 하셔야지 콜키지 프리라는 시스템이 좀 사실은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콜키지를 이제 뭔가 서비스를 누릴 때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 애티튜드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정말 이 콜키지 업장들의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 자,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이제 보신다면 업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 집도 술 다 준비해놓고 우리 집도 술이 나가야지 뭔가 매상이 생기고 또 새로 주문하고 있던 걸 빨리 팔아야 또 새로운 와인이 들어오고 하는데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키지 서비스를 받는 거는 정말 자, 와인을 갖고 오는 콜키지를 허락을 해주는 거는 업장 입장에서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류 매출과 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존료 상차림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말 이 정도는 내야지 뭔가 기본적으로 와인 서비스를 받고도 마음에 어떤 죄송함이 덜어집니다. 덜하죠. 콜키지 내는 게 마음이 편해요. 병당 10,000원 정도 이 정도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와인 네. 잔이랑 준비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주시니까. 코스집이면은 뭐 어떤 음식 매출로도 그렇고 오랫동안 앉아서 뭔가 와인을 같이 즐기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 테이블당 한 병 정도 주문해 주는 게 상호 배려하는 매너. 자 그리고 3만 원 이상 이런 집들은 보시면 이 3만 원, 5만 원이 이어진 곳이에요. 네. 예전에는 이제 와인을 정말 특정한 정말 부기형화 부의 지도가 완성된 분들만 비트코인 하시던 분들만 드시던 이런 시절에는 하이엔드 레스토랑 특급 호텔에 가시면 콜키지가 몇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와인 값이 맞아요. 뭐 오데샤또 이런 맞아요. 게 호텔 10%. 판매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와인 콜키지는 와인 통상 판매가의 한 20% 정도예요. 호텔에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이런 룰이 있어요. 해외를 여행을 나가시게 되면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이제 뭐 호텔 어느 호텔에서 이제 레스토랑들이나 이런 곳에서 콜키지 자체는 퍼센티지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 맞아, 와인 리스트가 한 5,000병 돼. 없는 와인도 없고 없는 빈티지도 없어. 자랑스러워 막. 샹젤리제 가시면 파리 샹젤리제 가시면 거기 이제 포시즌 호텔 이제 르상크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미슐랭 2스타, 3스타 왔다 갔다 하는데 프랑스 전 역에서 가장 이제 큰 어떤 와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최대.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콜키지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못하죠. 뭐. 그렇죠. 와인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그렇지. 미슐랭이고 뭔가 이런 것도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 100만 원이면 와인 콜키지가 20만 원이야. 20만 원. 가져가는 서비스 대가로. 그게 이제 어떤 에티켓 룰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화 된 게 이제 어떤 뭐 실구매가 10만 원 이상 가져가라고 하는 게 콜키지를 3만 원 낼 거면 마트에서 3만 원짜리 들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의미가 와인값을 없죠. 콜키를 내는 맞아. 거는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받아봐야 별 진가를 맞아요. 느끼지 못하는 와인들. 맞아요. 근데
실구매가 시가가 10만 원 이상이면은 호텔을 가져갔다 크면은 자 20%를 콜키즈 낸다 치면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역산을 해보시면 되죠 이제. 콜키즈가 3만 원이야. 그러면은 아 여기는 한 15만 원짜리 가져가야지 내가 그렇지. 서비스를 받겠구나 맞아. 라고 생각하고 아깝지 접근하시면은 예,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좋은 와인들 맛있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빈티지에 좋은 와인을 가져왔어요. 오늘 그러면 소믈리에 분이 이제 뭔가 테이스팅도 한번 해보시고 이 와인 이제 한번 같이 맛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잔 정도 따라 드리는 게 국룰. 네. 좋은 거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내가 다 먹어야지. 이거는 예, 노티켓. 테이스팅 정도는 같이 하시는 네. 게 좋다.